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35번부터 39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적 논증 4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보기 디귿 별표 쳐놓으시고 얘도 법률 특강 2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보기 디귿에 초점을 둬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 이제 쟁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음란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해야 되는지 이게 쟁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갑 같은 경우는 창의성만 요구하면 되지 도덕성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다 해서 이제 기억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뭐 을 얘기하고 나서 병이 얘기하죠. 병을 보게 되면은 아동 포르노나 실제 강간을 촬영한 동영상 등 뭐뭐 등에서 앞에서부터 같이 묶어서 보는 거죠. 이거 등 뭐뭐 등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음란물에서 뭐뭐 등 확인되는 음란물, 이 음란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외 음란물, 이거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한다 함으로써 음란물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서,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죠. 어떤 성격입니까?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서, 사회적 해악성 여부에 따라서 뭐의 인정 여부입니까? 저작물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거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별표 쳐놓으시고 디귿 보시면 병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도 네오박스 배포의 목적 방법에 따라 배포의 목적 방법 네오박스 배포의 목적 방법 대상 다시 한번 배포의 성질 특성에 따라 배포 특성에 따라 음란성 동그래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제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전제라고 있습니까? 전제 판단이 어려운 건데 전제 판단 이걸 전제라고 있는지 그럼 이제 부정해 보는 것도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서는 지금 얘는 배포에 따라서 배포 특성에 따라 이 음란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제시문은 뭐냐면 그 배포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서 음란물의 사회적 해악성, 다시 말해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에 따라서 저작물의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전제라고 있는 거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리하면은 배포의 성질, 특성에 따라가 아니라 사회적 해악성의 정도에 따른 것이고 또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저작물, 보호되는 저작물, 다시 말하면 보호할 건지 말 건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딱 못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 문제 단지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갖고서 그거 갖고 그냥 바로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전제한다 이런 거 아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능성, 이거 아니라고 안 했잖아요.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갖고서 이게 전제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요거죠. 직접적으로 기반하고 있는지 전제하고 있는 요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전제는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 내용 측면에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이거에 따라 음란성에 대한 게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병 같은 경우는 음란성이라는 건 딱 어떤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잘 보시고 구분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요 측면이죠.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라고 보는 거 아니라는 거. 그다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제다라고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요 두 측면에서 점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41번 문제 그리고 42번 문제 주요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용 보시면 정답률 66%, 77%인데 갑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갑에 대해서 보면은 원문자 기억 요 내용 있죠. 잘못된 것 X에 대해 사람 S에게 배상한다는 것은 하면서 개념 정의해 주죠. X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잘못이 없었더라면 S가 누렸을 만한 삶의 수준이 되도록 이거도록 S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게 배상이다 이런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거 두 줄 묶어 별표인데 피해자 삶의 수준을 악화시킨 경우 뭐뭐인 경우 동그라미 경우 밑줄 그리고 그 경우에만 만의 동그라미 계속 밑줄하면서 뭐뭐인 경우 뭐뭐에만 이게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식 표현 해서 이 필충 조건 표현 요거 보시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요 표현 쓰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뭐 을은 다른 해석하고 있고 아무튼 여긴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병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하죠. 세 번째 줄에 만약 그런 사실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 B가 태어난 후
K섬의 무단 점유에 대해 A에게 배상이 이루어졌더라면 A는 B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와 자원을 제공했을 것이고 B는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배상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원문자 기억에 해당되는 원리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보기 디귿 별 2개 쳐놓으시고 병은 기억의 원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기억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용하고 있죠. 단지 뭐의 내용만 달라지는 겁니까? 국가가 잘못한 내용만 달라지는 거죠. 해서 요 디귿은 뭘 구분해서 낸 문제냐면은 판단 기준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측면하고 실제 판단의 내용이 같으냐 다르냐 이걸 구분해서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기억의 원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게 틀렸고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만약 그런 사실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이 바로 기억의 원리를 적용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 잘 구분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요거 계속 시험 문제 만든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 요거를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있죠. 그 원리 기준을 부정한 거 아니죠? 이런 측면을 구분해서 시험 문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 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뭐 나머지 그 선택지들은 보기들은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니까 이거 참조하시고 질문 있게 되면 뭐 보충 답변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인데 별표 쳐놓으시고 이 문제는 정답률 77%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시간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일종의 PSAT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피셋, 상황 판단 기출문제, 법률 문제형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것들 이런 거 보시고 가면 좋겠고요. 자, 이것도 하나 정도 얘기 드리면은 결국은 1항과 2항과 3항을 비교하는 거죠. 1항과 2항, 3항을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비교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치환해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예를 들면 1항의 1항 성적 의도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거 이걸 A라고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는 거 B라고 표현해보고 3항에 있는 거 영리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정보통신만 이용하여 유포하는 거 C라고 표현해보면은 2항의 경우에는 1항이 A 또는 B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얘는 새로운 거니까 D라고 표현해보고 그 다음 3항을 보면은 얘는 1항에서의 C거든요. 3항에 있는 거 C는 이렇게 해서 조금 치환시켜서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할 수 있게끔 한다면 조금 더 판단이 용이하다 해서 정리하면은 관계 파악 시 비교 시 치환하는 거 이것도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뭐 5번 선택지 틀렸는데 요거는 이제 가판대에서 유상 판매하는 거 이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정도 보시고 요거 나머지는 해설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43번 문제인데요. 43번 문제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별 2개입니다. 얘 별 2개 치는 이유가 강화역학 판단과 관련해서인데 보기 기억 별표, 보기 디귿 별표입니다. 보기 기억 별표, 보기 디귿 별표인데 보기 기억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막 판단하신 분은 이거 중립 아니야? 이렇게 풀어서 그냥 팍 해서 혼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약화 특히 강화냐 중립이냐 그 다음에 약화냐 중립이냐 요거는 조금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문제의 특징 그 다음 취지에 맞게끔 접근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문단에 배경이 주어져 있죠. 이 배경 무시하는 거 아니죠. 이 배경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은 뭡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이게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특검이 이제 대두됐다. 특검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특검.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문단 밑에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피고에서 고려되고 있는 특검에는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과 특검의 대상 등을 미리 법정에 놓고 이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특검이 작동하는 뭐뭐하는 상설특검. 이제 뭐뭐하는 상설특검. 그 다음에 또 밑줄 쳐보시면 사안별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뭐뭐하는 사안별 개별특검. 해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이 있다. 이러면서 A가 뭐라고 합니까? 특검 도입하자 하면서 상설특검의 장점, 개별특검의 단점 하면서 상설특검으로 가자 하면서 상설특검의 논거는 얘가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특검 필요성 인정한다는 거 동의해요. 그러면서 뭘로 가자 합니까? 상설특검이 아니라 개별특검으로 가자 하면서 이런 상설특검의 한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 됩니다. 자, 기억 별표 쳐놓으시고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네오파스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문제를 풀 때
여기 A, B가 얘기하는 직접적인 논거랑만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언급한 바 없잖아, 관련성 없잖아 하면서 중립 이러면 혼자 오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립이냐 아니면 약화냐 했을 때는 조금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를 보게 되면 니은이 명확하게 지워낼 수 있고 디귿도 명확하게 지워진단 말이죠. 그럼 니은과 디귿 지워가면서 1번으로 보면서 이 정도 약화를 받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왜 약화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특검 둘 다 하자 이 말이잖아요. 뭡니까? 일반 검사 요거에 대안으로 검찰수의 대안으로 기존 검찰수의 대안으로 이거 하자고 했는데 얘도 문제네 라는 거죠. 얘도 문제네. 이런 접근하기 때문에 A와 B 모두를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약간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얘기 드리겠고, 니은은 명확하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디귿 별표입니다. 디귿 보면은 기존 검찰 내용 봐서 기존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이런 얘기 비용에 관련된 거 A, B 하고 있잖아요. 이 비용이 개별 특검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면 B는 강화되고 A는 약화된다 했는데 A가 약화됩니까? 약화는 최소한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따라서 A가 약화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니은 디귿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판다면은 얘는 약화가 아니다 중립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출제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거는 강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둘을 하나로 고른다고 하면은 강화로 보는 게 조금 더 출제 취지에 맞을 겁니다. 내용 측면까지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은 기존 검찰이 개별 특검보다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A가 얘기하는 건 이거보다 상설 특검이 적게 들어간다라니까 상설 특검이 더 좋잖아 라는 쪽을 얘기해 주겠죠. 따라서 A도 강화한다. 그래서 이 A 강화 측면 이 정도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래서 강화냐 중립이냐 약화냐 이 부분은 너무 엄격하게 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세팅에 맞춰서 문제가 어느 취지로 내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가는 게 좋겠는데, 정리하면은 논증 문제는 취지와 맥락을 고려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배경을 주고 있으면 배경까지 고려해서, 안 그러면 A, B 얘기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이제 공통점 써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보면 이제 차이점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차이점을 중요하다 보니까 차이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출제 기관이 정답 변별력 때문에 공통점을 갖고서 살짝 문제를 내버린단 말이죠. 되나요? 그런 맥락에서도 이 공통점 부분도 이제는 놓치지 말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44번 문제가 되는데요. 44번 문제부터 46번 문제까지 간단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 44번 1번 선택지 가끔씩 질문하는데, 자 보면은 그 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회 계약의 산물이다 하면서,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법에 동의하겠는가? 안 한다. 따라서 사형은 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1번 선택지 뭡니까? 사회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형당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딴 사람 얘기다 이거죠. 나랑 관련 없는 거니까 동의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동의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석해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법에 동의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일 할 리가 없어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갑을 강화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약화 쪽으로 보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별표 쳐놓으시고 5번 선택지 개별적 인간들의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 인간성이란 허구다. 그렇죠. 허구다. 보편적 인간성을 근거로 해서 논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허구야 하면은 그 둘 다 그 기반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근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을과 병의 논지 모두 약화한다. 별표 쳐놓으시고, 요거는 예전에 우리 첫날 기본 강의 첫날이죠. 첫날에도 봤던 문제고 그 나왔던 문제 있었죠. 다윈의 증거 예시 구분. 그죠? 그거 할 때도 예시 증거 구분 기준 없었다 하니까 둘 다 약화다라고 했던 거 있었죠. 요거랑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좀 묶어가다 보면 그거랑 유사 맥락의 논리네 하면서 쑥쑥쑥 판단해 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45번 문제인데, 45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별표 쳐놓으시고, 이 문제 특히 중요한 건 보기 디귿입니다. 보기 디귿을 보면 법 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면 B는 강화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논쟁 상황인데 그 다음 배경도 있잖아요.
배경도 있는데 B만 보고 풀게 되면 이거 중립 아니야? 명문에 반하는 해석 어딨냐 이거 이렇게 보면서 문제 풀 수 있죠. 그래서 B가 말하는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논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A, B가 논쟁이다 논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A가 얘기한 것도 가져와서 보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이거 보시면 좋겠죠. 따라서 이거는 B가 중립이 아니라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보시고 가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는 뭐 해설에 자세히 써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좀 더 부연 설명 이거죠. 명문 규정에 법 규정에 명문에 반환해서 허용되는 B는 강화된다는데 B는 이익 침해 여부에 따라 당사자 자격 인정,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자격 이를 구체한 것일 뿐 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직접 관련 없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현행법 A에 말한 내용에 보면 현행법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법 규정의 명문에 반한 해석이 허용된다면 B가 말한 올빼미 이 부분에 대해서 B의 설득력은 제고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 상황임을 고려한 판단하자 이 정도 보시고 아까 지명해봤던 특별검사제 여기서도 좀 탄력적인 접근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잘 보시고 가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좀 더 언급한다면 이제 46번입니다. 다시 46번 다시가 아니라 46번이요. 46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률 44%인데 굉장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기 기억 별표입니다. 보기 기억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기 기억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면 이거 약화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시문 앞에 힌트를 준 게 있어요. 전쟁 중 네오파스 별표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내용을 딱 집어넣은 거거든요. 얘가 일종의 힌트 얘를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라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얘는 약화가 아니라 부합하는 사례다. 여기에서 보기 기억 별표 쳐놓으시고 가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해설 자세하니까 해설 참조하시고 질문 있게 되면 질문 답변 드리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47번 문제인데 47번 문제 47번을 보시면 47번 이 문제 보시면은요 얘는 보기 기억과 니은 별표입니다. 보기 기억과 니은. 정답률은 67.8%입니다. 얘도 기억을 별표 쳐놓으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논쟁 상황임을 고려해서 풀게 되면은 약화라는 거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원문자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신화 A께. 기억에 있죠. 신화 A에 있는 기억이 신화 A에만 있잖아요. 신화 A만 보고 풀면 이 소리 왜 하는 거야 하면서 약화 아니지 중립 이렇게 풀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신화 B까지만 내려가 보면은 이거 약화되는구나 해서 A, B를 같이 고려한다면 논쟁 상황임을 염두에 둔다면 얘는 약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논쟁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각자가 말한 것만 보고 푸는 거 아니라는 거죠. 논쟁 상황임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이냐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강화 약화 판단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입니다. 니은 별표 쳐놓으시고 니은은 원문자 니은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좀 읽어볼게요. 자, 원문자 니은과 관련해서 B를 보시면 은 10량을 열량을 몰래 소지하고 강을 건너는 것은 판매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소지한 건 준비다. 그 A는 뭐냐면 소지한 건 판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 차이죠. 그러면서 역적을 처벌하는 모반죄는 모반 준비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모반죄하고 모반 준비죄 이거죠. 준비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니까 두고 있기 때문에 모반 준비를 처벌할 수 있지만 규정이 있으니까 밀매죄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밀매 준비죄 이런 거 없다 이거죠. 따라서 법이 이와 같다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다면 장사신을 교행에 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론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바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 다만 사안의 규정이 없더라도 원문자 니은 사안에 맞는 유사한 판례 동그라미 유사 사례를 다룬 판례가 있다면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을 유추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모반을 도운자의 동그라미 도운자를 행한 자와 같이 모반죄로 처벌한 판결 이게 니은에 해당되느냐. 다시 말하면 준비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걸 같은 거로 보는 거하고 도운 거하고 행한 자 정리하면은 조력을 한 거 공범과 정범을 같이 보는 거하고 준비한 거를 한 거하고 보는 게 같은 판례냐 이거죠. 정리한다면은 구분해 본다면 얘는 두 개의 범죄자가 상정돼 있는 2명 이상의 상정돼 있고 얘는 한 명의 범죄자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다시 말해 행위의 단계죠.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이 차원이고
얘는 2명을 가지고 너 공범도 정범으로 보겠어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유사판례 아니구나라는 거 점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요 니은도 보시고 가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알게 되면 이런 개념들을 계속 모의고사라든지 관련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개념들을 알면 딱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느낌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계속 점검하고 풀고서 정리하고 찾아보고 이런 식의 병행을 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뭐 이거는 해설 참조하시고, 하나 더 얘기하면 정보량이 많을 때는 연결하고 같이 묶어서 판단하는, 묶어서 표시해 놓는 거. 이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말하면 논리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풀자.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게 48번 문제인데, 48번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할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정답률 15.2%입니다. 따라서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거 출제 취지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틀렸다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겠다. 구분할 개념을 정리하겠다. 왜냐면 다음 시험에는 요 또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요 내용들 점검해 가시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은 요겁니다. 구분할 개념. 선출 방식과 임기는 별개다. 다시 말하면 직선제라는 거는 선출 방식이고, 그리고 임기제라는 건 임기제자 종신제라는 임기 측면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직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다. 직선에서 종신제를 하면서 직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따라서 선출 방식 직선 간선과 임기는 별개다. 임기제와 종신제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구성 측면과 활동 측면도 구분하는 거죠. 구성과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 기관과 재판 제도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치적 책임, 여기서는 정치적 책임 나오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묻는 거. 이 책임도 두 가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해임 같은 게 정치적 책임이죠. 또 선거 때 다시 안 뽑겠다라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치적 책임, 해임과 해임이 대표적인 거고, 법적 책임은 탄핵입니다. 위법성이 요건이 됩니다. 위법성. 얘는 능력 없어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런데 위법성 요건이 필요하돼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다.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해 가시면 좋겠고, 또 이 문제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제도는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등이 있거든요. 이건 다 모의고사에서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쓴 것처럼 배경 지식은 재심을 이해하는 데 활용해야 되고, 정답을 고를 때는 철저하게 재심문에 근거해서 선택한다 해서 이런 구분 개념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데요. 한 문제 남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겠는데요. 이 문제도 별표 쳐놓으시고, 이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 자, 이것도 문제의 소재는 역설 기반 파악 및 해소 방안 찾는 문제, 정답률 51%입니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보기 살짝 보면은 을은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 니은 만약 뭐뭐라면 기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디귿도 만약 뭐뭐라면 기억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계속 보기를 살짝 볼 때도 주어 부분과 수로 부분을 빨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 봐서 주어, 수로 부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거 묻는구나 정도 보는 거지, 아주 꼼꼼히 읽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기를 먼저 보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계약 위반을 두고 갑과 을이 다투는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 내린 상황 생각해보자. 둘 사이의 계약에서 계약 위반을 발생 조건 첫째, 계약이 특정 행위 X를 금지하고 X 금지, 행위 금지. 둘째, 계약 당사자가 그 금지된 행위를 하는 거, 이거죠. 요거면서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갑은 을의 계약 위반 주장하고 을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을이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쟁점은 다음 두 쟁점에 달려있다. 하나는 이 계약이 을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지 여부에서 첫 번째 쟁점 요거,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 금지된 행위를 X가 했는지의 여부, 요 두 개다 라고 하면서 세 명의 판사가 판단을 내리죠. 판사 1은 X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을이 X를 했다, 금지된 행위를 했다. 요게 판사 1이죠. 그 다음에 판사 2는 이 행위 X를 금지한 건 맞다. 계약이 맞지만 X 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OX가 되고, 그 다음에 판사 3은 얘기하죠. X
을이 X행을 한 걸 맞다. 요게 맞다. 한 거 맞다. 그런데 계약이 X를 금지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옳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각 쟁점에 대하여, 각 쟁점은 요거죠. 쟁점에 대하여 다수의, 동그라미, 다수의 판사들이 내리는 판단을 따른다는 원칙, 다수결 판단 원칙이죠. 다수결 판단 원칙, 다수결, 요거에 따른다고 하자. 그러면서 만약 각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같다면, 같다. 만약 4명일 때, 여기서 지금 3명이 같지 않은데 4명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3명의 판사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는 1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 해서 얘가 경력이 가장 오래됐다. 나이가 가장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고 라고 그렇다면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에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여기 나오죠.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있다. 요 금지하고 있다. 이거죠. 보면은 다수결이니까 2명이니까. 그죠? 따라서 금지. 요 이게 되고 을이 X를 행위를 한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2명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 행함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을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데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아니다라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다고 이렇게. 아니다라고 곤란한 상황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다툼에서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판사는 한 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판사별로 본다면 판사로 본다면 이 사람은 위반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안 했으니까 위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 이걸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위반하지 않았다니까 다수가 요거니까 결국 X가 되죠. 따라서 요거에 따른다고 하면은 결국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다고 하면 X가 되니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내용이 되겠죠. 자, 보면 이제 보기입니다. 기억을 보시면 을은 자신이 을이죠. 을 끊어보시고 을은 자신이 행위 X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거 취지를 잘 취지, 맥락 어떤 측면에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까? 을이 나 위반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위반하지 않았음을 판단하는 쟁점은 2가지잖아요. 이 2가지. 이 2가지인데 얘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 얘다라고도 확정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는 이거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을도 이게 요 X인데 이거야 나 했는데 금지하고 있지 않아서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발레 요 생각 해볼 수 있죠. 판사 3처럼 하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나빤드시가 요 기획에 틀렸다는 근거가 되고 두 번째 니은입니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판사 3이 이 계약은 행위 X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을이 X를 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간다는 얘기죠. 이게 보기 디귿이 되죠. 이렇게 간다. 라고 한다면 기억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는 달라지지 않지만 얘 같은 경우 X 2개가 되니까 얘가 뭘로 바뀝니까? 얘가 이렇게 X로 바뀌니까 OX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도 X가 되니까 XX니까 조화롭게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 별표 쳐놓으시고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판사 1명을 추가하여 4명의 판단으로 했을 때 기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않을 것이다 일반적 하는데 발생할 수도 있는데 라는 걸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발생하는 거 어떨 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요것처럼 가야 되는 거니까 판사 2와 3 같은 견해를 네 번째 판사가 이렇게 가면서 요 판사 2라든지 판사 3처럼 이렇게 가줄 때 이렇게 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5가 몇 개입니까? 5 2개와 5 3개는 이거는 뭐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X가 2개가 되고 5가 2개가 되지 X 2개고 5가 2개인데 여기 잘못 봤어요. 요거랑 요거 5가 되고 요거랑 요거 X 2개인데 결국 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결과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5가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기 디귿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랑 똑같이 가게끔 만들면서 하나를 집어넣는 게 발레가 되죠. 따라서 여기일 때는 얘가 5가 되니까 여전히 역설적 상황 요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판사 1의 견해를 따른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판사 2, 3의 견해로 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최종 결론이 이렇게 갈 때는 발생한다라고 해서 발레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지만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발레를 생각하는 거 있죠. 아닐 수 있나라는 거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구성되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반복하고 점검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반복 이걸 통해서 속도 제고하고 정답률 높여가는 쪽으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영상으로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는데 지금 일단은 자, 요 영상 2를 먼저 찍었는데 질문을 고려해서 그 법적 추리 부분을 조금 더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의 제목을 보충 영상 2, 13일차 보충 영상 2 이렇게 해놨는데 보충 영상 1도 조만간 준비해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